이덕화는 1952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태어났으며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베테랑이자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는 50년이 넘는 경력 동안 1910년대 청춘 로맨스부터 대조영, 자이언트 등의 대하사극까지 다양한 역할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되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베테랑 배우 이해춘의 아들로서 그는 가족의 유산을 이어받아 카리스마와 감성이 넘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지현과 이태희의 아버지이자 배우 겸 무용가 김보옥의 남편인 이덕화는 화려한 경력과 가정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왔지만 그의 여정은 어려움과 슬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강하고 재미있고 열정적인 남자의 이미지 뒤에는 인내와 희생, 그리고 가슴 아픈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덕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976년에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였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이자 배우 이해춘이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그는 겨우 24세였고 Never Forget Me 등의 히트 영화에서 역할을 맡으며 그의 경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심각한 사고를 당했고 엉덩이를 비롯한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4,000개의 봉합살을 꿰매는 대수술을 거쳐 몸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그는 3급 장애와 만성 통증을 포함한 지속적인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2009년에는 13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흉터 때문에 그는 한국의 대중문화 활동인 공중목욕탕에 갈 수 없었고 손상된 신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미 병을 앓고 있던 그의 아버지 이해춘 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완전히 쓰러졌다. 그의 아내 김보옥 씨에 따르면 이해춘 씨는 아들의 병실 바로 앞에서 의식을 잃고 거의 탈진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가슴 아픈 순간 그의 아버지는 병원의 다른 층으로 옮겨졌고 아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은 채 엘리베이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덕화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버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TV쇼에서 아버지를 언급할 때마다 눈물을 참지 못하며 아버지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무력감이며 그가 평생 안고 사는 정신적 상처이기도 합니다. 이덕화의 경력은 유망한 젊은 배우에서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뒤 1972년 연예계에 입문해 잘생긴 외모와 타고난 연기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그의 첫 번째 이정표 중 하나는 1975년 공포영화 두 얼굴의 사나이에서 아버지 이해춘과 함께 공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가족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을 얻는 시작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1976년 그는 배우 임혜진과 함께 출연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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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의 일환인 Never Forget Me와 정말 미안해 두 편의 영화로 사랑받는 스타가 되었다. 젊은이의 열망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 이런 영화들은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 특히 당시 고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임혜진과 함께 앵그리 애플, 사랑의 낙서 등 여러 편의 영화에서 협업하며 70년대 청춘의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더욱 성숙한 역할로 전향하여 1989년 잃어버린 사랑, 1991년 날아라 높이 달려 멀리, 1993년 살아남을 것이다 등의 영화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 모두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 중 하나인 대종상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영화 살아남아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가 1993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한국 영화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분야에서도 그는 1987년 드라마 사랑과 야망과 1994년 한명회로 대상을 수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텔레비전과 영화 모두에서 그의 뛰어난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역사적 인물과 악당 역할로 깊이 있게 전환하게 되었다. 2005년 TV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전두환 역을 맡아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는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후 민주화 운동에 따라 사임해야 했던 시기를 묘사하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가 맡은 역할에서 보여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독재자의 이미지를 미화하는 것으로 여겼고, 전두환의 전 보좌관들은 이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은 그가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복잡한 역사적 인물을 화면에 생생하게 등장하는 존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2006년 드라마 대조영에서 당나라 장군 서린귀 역을 맡았고, 2010년 드라마 자이언트에서는 1916년대 한국의 경제 호황을 재현한 작품을 통해 꾸준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영철 작가와 공동 주연을 맡은 영화 자이언트에서 역할을 맡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어떤 역할이든 소화할 수 있는 베테랑 배우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6년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그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연기 경력에도 지장을 주었는데, 그는 나중에 이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를 울게 만든 순간 중 하나는 제5공화국에서의 역할 이후 혹독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였다. 대중과 언론의 엇갈린 의견은 그가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했는데, 특히 그는 그저 솔직한 공연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1976년 사고로 인해 그는 오랫동안 배우로서의 경력을 중단해야 했고,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스크린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가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촬영을 위해 고통을 참아야 했던 그 시간은 그가 지치고 절망에 빠져 여러 번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인내심을 증명해 줍니다. 이덕화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상이나 명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유산을 남기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역사적인 영웅부터 무시무시한 악당까지 모든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기 수업을 듣고 2013년 드라마 한명회의 한명회나 꽃들의 전쟁의 인조 등 자신이 연기하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해왔습니다. 반군에 의해 왕위에 오르는 꼭두각시 왕 인조 역을 맡은 그는 섬세함과 깊이를 더해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2009년에는 조재현, 최수종, 김혜수 등 유명 배우들과 함께 동서대학교 임권택예술영화대학에서 연기 수업을 가르쳤다. 그는 어떠한 보수도 받기를 거부하고 전액을 젊은 배우들의 장학금에 기부함으로써 차세대를 양성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으며, 젊은 인재를 지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명성과 삶을 준 산업에 보답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8년 충무로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아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가 추구하는 또 다른 업적은 청중이 그를 좋아하면서도 싫어하게 만들 수 있는 다재다능한 배우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2014년작 호텔 킹이나 2012년작 메이퀸처럼
악당 역할을 자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생생하고 기억에 남는 캐릭터로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온라인 포럼 팬들이 표현했듯이 관객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의 능력은 그의 연기 재능을 증명합니다. 그는 대상이나 대종상 같은 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역할을 통해서도 자신의 열정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딸인 이지현이 여배우가 되도록 영감을 주는 것 역시 그의 유산의 일부이며 그는 그녀가 가족의 헌신 정신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덕화와 김보옥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동시에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가 젊은 배우였을 때 만났고 당시 그의 여자친구였던 김부옥은 특히 1976년 교통사고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해 회복하는 3년 동안 김부옥은 붕대를 갈아주는 것부터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돌보았는데 이는 그가 항상 감사하게 여겼던 희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하였고 이지현 배우과 이태희라는 두 자녀를 두었으며 결혼 생활은 4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러브스토리 중 하나로 여겨지며 김보옥은 두 사람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덕화는 사랑 속에서 슬픔을 피할 수 없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대중의 감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그는 유명 연예인이었기에 사생활에 대한 소문에 자주 시달렸으며 근거 없는 불륜설도 있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그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이런 소문은 김보옥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데 그는 아내를 악의적인 말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또 다른 슬픈 점은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해외에서